네, 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예,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하고 좀 좋은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인이죠. 리플. 지금 현재는 이제 이름을 변경해서 XRP라고 하고 있습니다. XRP가 ETF 승인을 했습니다. 드디어 SEC에서 ETF 승인 신청을 받으면서 지금 좀 XRP가 강한 상승세가 올라와서 좀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는 좀 약간 조정을 받는 느낌이고요. 3위 정도의 랭킹 되었고 7일 기준으로 한 1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생각하기로는 ETF 승인이 나면은 좀 폭발적인 상승이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XRP 지금 거래량도 꽤 많죠. 그래서 4,00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ETF가 승인이 되면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돈이 유입이 됩니다. 하지만 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사전에 이제 ETF 승인될 거라고 알고 그 기대감에 이미 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승인 당시에는 가격이 오를 수도 없다라는 저희가 전망을 내세웠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특별하게 상승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뭐 점차적으로 승인하면 이제 승인하고 이제 거래하게 되면 현물 ETF가 이제 승인되고 이제 실거래가 일어나면은 이제 한 3월 정도 돼서 이제 거래가 시작될 건데 그때 되면 이제 돈이 좀 들어오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15일에 SEC의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ETF 승인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1 쉐어즈가 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SEC가 이더리움 이후에 승인 신청을 냈던 그런 여러 코인들을 이제 내버려 두고 이제 XRP에게 먼저 처음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런 행보는 보면은 이제 SEC랑 XRP랑 법정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멈추고 있어요. 이제 이 공방이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SEC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리플은 명시상부한 이제 세 번째 ETF 승인된 알트코인입니다. 아니죠. 전체 이제 코인인 거죠. 코인에서 세 번째입니다. 리플은 최근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개편했어요. 약간 ETF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가치의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해서 비전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처음에 예전에 리플이라고 하던 것들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XRP라는 이름으로 하고 좀 적응이 안 되긴 합니다. 우리에겐 더 리플이라는 이름을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에서는 이제 디지털 화폐 CBDC 언급을 이제 완전 삭제하고 웹3와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 USD라고 이제 USD RLUSD라고 이제 리플이 거기 집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웹3 인프라에 8,700억을 투자를 하면서 업계 내 강한 입지를 보이겠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리플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제 포르투갈 최대 화폐 거래소와 이제 협력 진출했고 유럽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일본이랑도 일본 SBI 리밋이랑 SBI 신세은행에 협력을 해서 해외 기반 송금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정말 좋아하지만 일본에서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러한 긍정적 흐름 속에서도 이제 일본의 에너지 기업 리믹스 포인트에서는 XRP랑 도지코인에 약 39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이제 일본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걸 좀 방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변화로 XRP는 역대 최고가 3달러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XRP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ETF가 승인되면서 리플의 웹3 전환 속도를 낸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웹3란 뭐냐라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먼저 웹1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최초에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었을 때 읽기 전용인 거죠. CD 이제 기억하시나요? CD를 봤었을 때는 CD-롬이 읽기 전용만 돼요. 읽고 쓰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 위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웹1이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4년까지 불과 한 20년 전이에요. 이제 웹 1.0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프로토콜 개발에 이제 몰두를 해서 이것들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시장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것들을 웹1이라고 했고
그리고 웹2 지금 현재를 우리가 웹2라고 하고 있거든요. 웹2 2004년부터 지금까지 웹2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이 보이는 이게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기업화되어 있는 중앙화되어 있는 기업을 필두로 해서 기업에서 이제 웹2라고 합니다. 뭐 웹2 기업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뭐 우리가 읽고 쓰기까지 하는 게 웹2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웹에서 생성되는 대부분의 트래픽과 가치를 이제 기업에서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리니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엄청 비싼 뭐 집행검 같은 경우 우리가 소유를 하지만 결국엔 서버가 이 사람의 소유권을 날리면은 그 사람 소유가 되지 않는 것처럼 웹2에서는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정보를 쓸 수도 있고 이제 리드 라이트까지 되는 거죠. 예전에 CD-ROM 기준 했을 때 RW까지 되는 걸로 지금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이 점점 부유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웹2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와 그런 것들을 트래픽을 보유하는 게 기업이고 기업 중심으로 뻗어 나가는 거죠. 뭐 페이스북, 인스타 그리고 아마존, 구글 이런 것들이죠. 뭐 유튜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사용자 컨텐츠 소유하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나눠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광고를 통해서 나눠 받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웹3의 기준은 사실 잘 나와 있는 곳은 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웹3는 뭐냐? 웹1이 읽기였고 웹2가 뭐였죠? 쓰기였고 웹3는 뭐냐? 소유라고 합니다. 소유. 중간에 중앙화되어 있는 그 회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웹3라는 용어가 예전에 언제 나왔냐면은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인 게빈 우드 이더리움 창업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탈릭 부테린 그리랑 이제 같이 창업했던 게빈 우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이더리움이 런칭한 직후에 이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 웹3가 우리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Where is Web3? 뭐 Web3 is Where is Web3 이렇게 했어요. 지금 웹3가 뭐냐? 사람들 웹3 강조하는데 그것들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는 이제 이것들을 포괄해서 웹3는 이제 웹상에서 자기의 권한을 소유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웹3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것들이 탈중앙화라는 거죠. 중앙화된 주체에서 벗어나서 보통 대부분의 인터넷의 소유와 제어가 되는 것이 아닌 창작자와 사용자에게 소유권이 분배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보통 웹2에서는 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웹3에서는 그런 권한이나 허가라는 개념이 없이 동등한 참가 권한을 둘 수가 있어요. 누구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웹3 같은 경우에는 기반되는 화폐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결제 서비스의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 결제나 송금이 가능한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방금 얘기했던 리플이 웹3를 필두로 해서 점점 생태계를 넓혀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웹3의 시장을 먼저 자리 잡는 게 사실 주인이거든요. 비트코인 사실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 암호화폐의 첫 번째 코인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주요했던 것처럼 웹3 시장도 사실 지금 딱 이렇다 할 점유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웹3에서 온라인 시장에서 이거를 소유하고 송금하고 하는 그 기축 통화가 되려고 하는 움직임을 이제 XRP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3는 특정한 주체에 대한 신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랑 경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에 더 잘 어울리는 게 웹3거든요. 그리고 근데 웹3가 왜 과연 중요하냐? 지금 충분히 웹2로도 잘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웹1이 되었었고 웹2의 시대를 살아갔잖아요. 근데 웹3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정보를 주고받고 하지만 그 정보를 소유하는 것들은 그 중앙화된 서버가 계속 소유를 했던 거죠. 우리가 블로그를 쓰고
우리가 뭐 블로그에서 활동을 하고 인스타에서 활동을 해도 결국엔 그 정보를 소유하는 것들은 네이버였었고 그 인스타를 쓰는 개인 피드를 소유하는 것들은 다 이제 메타에서 소유하는 것처럼, 하지만 웹3는 NFT처럼 자신의 정보에 대한 소유를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웹3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예전에는 없었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이제 게임을 즐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게임을 즐긴다고 가정했었을 때는 당신이 만약에 다른 서버에서 계정이 묶여요. 그러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다 삭제하고 날려버릴 수 있어요. 게임을 중지할 경우. 하지만 웹3에서는 내가 투자하고 얻었던 그 아이템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웹3에서는 대체 불가 토큰 NFT를 통해서 직접적 소유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설령 게임의 창작자라 할지라도 그 게임의 사용자에게서 그 소유권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게임을 안 하더라도 이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오픈마켓이나 이런 것을 판매함으로써 교환하면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 좀 더 나아간, 좀 더 예전보다 진일보한 그런 이제 웹3인 거죠. 그것들을 이제 웹3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다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오라고 해서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이걸 이제 웹3라고 합니다. 좀 웹3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제 웹3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이제 업비트에서만 이제 많이 보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사실 웹3에 대한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웹3 이제 업비트 자체가 사실 웹2에 가까우니까요. 그 웹3는 이제 바이낸스에서는 일반 월렛과 웹3 월렛을 구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해서 난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럼 자세히 공개되니까 일단 바이낸스에서는 이제 월렛을 보시면 뭐 여기서 내가 이제 로그인하게 되면은 이제 NFT도 있고 이제 바이낸스 월렛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 월렛에서는 웹3 월렛도 같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이제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그 웹3 월렛을 지원하면서 같이 NFT도 이제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웹3에서 좀 좋은 게 뭐냐면 웹3는 개인 간의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소의 형태를 또 띄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 비상장 토큰도 거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이낸스 알파라는 곳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웹3 월렛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주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웹3, 웹2, 웹1. 그래서 XRP는 이제 리플의 웹3의 전환 속도를 낸다. 자, 오늘은 제일 큰 뉴스입니다. 진짜 ETF가 이더리움 다음으로 이렇게 XRP의 ETF 승인을 낸 거는 정말 좋은 뉴스거든요. 엄청난 뉴스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보시면 XRP는 마이너스 3% 찍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하죠. 그만큼 장이 아직까지는 많이 조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XRP가 ETF 내에서 거래가 되고 이제 많은 자금들이, 기관 자금들이 유입되면 XRP는 이제 곧 $3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지만 방송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좀 좋은 투자 되시고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뭐 장이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시무룩해 있지 마시고요. 뭐 지금 XRP가 승인됐지만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또 승인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것들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바이낸스 연구소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감사합니다.